공장형이라고 하는 병원들 가면 5분 만에 딱 그 진료 보지 않고 실장 진료 보고 가서 보톡스 맞고 끝. 근데 가격은 되게 싸요. 한두 달에 한 번 오라 그래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고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저렴한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 진심입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내 피부 또한 다르게 나타나요. 어느 날은 기름졌다가 어느 날은 건조했다가 복합성으로 지성과 건성이 같이 나타났다가, 또 피부층의 두께라던가 지방 함유량, 근육량에 따라서도 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친구랑 어디 병원을 같이 갔어요. 너무 좋다고 나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나한테는 효과가 쏘쏘일 수도 있어요. 내 피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해서 시술을 해야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할 거예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시술별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맞는 보톡스예요. 예전에는 보톡스 한번 맞으려면 진짜 몇십만 원, 100만 원까지도 했었던 시절이 옛날엔 있었죠. 또 요즘에는 너무 일반화가 되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보톡스예요. 이런 물어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술실에서 보톡스를 놓고 끝,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되게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막 맞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대개는 6개월 간격으로 맞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싸게만 주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만약에 환자가 내어놨다고 하면 보톡스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도 일단은 설명을 하고 그 차이가 왜 나는지도 설명을 하고요. 과거에 시술을 했을 때 이 어떤 점은 불편했었는지 그런 히스토리, 과거력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보톡스를 맞는 이유라던가 또 용량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근육의 양, 움직임의 강도 확인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과정들, 진료를 통해서 보톡스를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보톡스를 어떤 보톡스를 맞는지도 중요하고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장형이라고 하는 병원들 가면 5분 만에 딱 그 진료 보지 않고 실장 진료 보고 가서 보톡스 맞고 끝. 근데 가격은 되게 싸요. 한두 달에 한 번 오라 그래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고 조심하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저렴한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리프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리프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가부터 고가까지 천차만별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리프팅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어디가 리프팅이 되고 싶냐, 피부 두께라든가 처짐 정도는 제가 판단을 해야겠죠. 비대칭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근육의 움직임은 또 어느 정도인지, 통증에 얼마나 예민한지도 꼭 물어봐야 돼요. 어떤 레이저가 본인한테 맞는지를 그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게 상담 실장님만 딱 보고 원장님 진료 없이 바로 시술이 들어가고 디자인 없이 들어간다고 하고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약간 볼거짐이라던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시술을 할 때 이러한 자세한 진료가 되게 중요하고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레이저를 하는데 어느 병원은 저렴한데 어느 병원은 그 비싼 이유가 그만큼 그 한 환자한테 레이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또 시술 또한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샷수를 분배해서 시술을 하고, 만약에 울세라인데 너무 저렴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병원들에서는 그 팁을 갖다가 재생 팁을 사용하는 데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렴한 거냐 비싼 거냐는 기계에 따라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원장님의 진료와 시술 시간 그리고 후관리까지에 따라서도 저렴할 수도 있고 똑같은 레이저를 하더라도 가격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필러인데 필러라던가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채우냐? 꺼진 부위를 채워서 결국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동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용량이 들어가는지 진료가 필요해요. 막 어떤 병원들은 뭉뚱그려가지고 몇 cc에 얼마, 이벤트 획을 때려가지고서 그걸 다 넣어줄게요 라고 하는데 그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용량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매우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시술이 된다고 하면 뭐 인위적인 모습이라던가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필러나 이런 녹지 않는 어떤 칼슘 필러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진료를 해야 되고 어떤 필러가 들어가는지, 어떤 용량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고 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색소들이죠. 피부는 뭐 한두 번 해서 끝나는 색소 치료도 있지만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상담과 피부 분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기미인데 간단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짧게 세게 치료해가지고 기미가 더 올라오는 분들도 보고요. 그 색소 침착이 오히려 더 생겨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당장은 이게 결과가 좋게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더 진하고 크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색소 치료를 할 때도 뭐 이제 진피 환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멜라닌 색소 치료를 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과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많이 상담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정확한 진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주제랑 겸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한 환자에게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면 낮은 시술 가격으로 책정되는 거고 이렇게 한 환자한테 소요 시간이 길다면 그거는 측정되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뭐가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병원을 찾기 전에 내 성향에 맞는 병원을 찾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마이 포켓이라고 가격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는 진료의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피부 그리고 내가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선택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닥터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공장형 병원인지는 알아요. 대개는 단가가 너무 저렴하거나 이벤트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환자를 유입시킨다거나 뭐 다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공장형 병원이 맞을 수도 있고 공장형 병원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병원들이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곳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그냥 쉽게 한다 그러면은 혼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이다. 그러면은 대개는 원장님 혼자 진료를 좀 잘 보는 곳이 대부분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원장님들이 많다 그래서 공장형 병원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저희 병원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공장형 병원이. 공장형 병원이처럼 환자가 많으면 좋겠죠, 저도. 하지만 아니에요. 유유.